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공포 라디오 미스테리 굿. 안녕하세요, 굿디 히렌츠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디 하메즈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좀 가볍게 돌아왔어요. 매우 가볍네요. 네, 요즘에 좀 재택근무 많이 하시잖아요. 재택근무하는 마녀 죄송이. 아니 사실 소복을 입으려니까 너무 더워서 땀띠 나고 솔직 고백. 머리도 좀 매지 않았어요. 나 두피도 손상될까봐. 사실 뭐 현실이 고긴 만큼 진짜 하루하루가 더 두려운데 여러분도 건강하시고요. 오늘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적극적인 회차를 만들어봤어요. 참여 공포. 보는 것도 물론 재밌긴 한데 여러분이 직접 참여해서 그렇죠. 뭔가 이렇게 같이 풀어보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그죠. 하면 또 너무 재밌거든. 넷플릭스의 블랙미러처럼 아, 우리가 공포계의 블랙미러를 만들겠다. 마음속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송입니다. 어, 마음과 댓글. 그것 때문에 사실 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부제가 있다면 함께 풀어보아요 미스테리.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스테리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이게 뭘까 저게 뭘까. 그럼 우리 모두 추리해보는 거죠. 코난이 되는 시간인가요? 아 그렇죠. 좋습니다. 여러분 모두 코난, 김전일이 될 준비 되셨나요? 요즘 친구들 발음 조심해주세요. 김전일입니다. 코난으로 빙의해서 그렇죠. 첫 번째 사연 소개해 갈게요. 사라진 오른팔. 철도회사에서 일하던 지인 A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겨울 어느 날 A의 근무 시간 도중 투신 자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A가 일을 그만둘 때까지 3번의 투신 자살이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뒤처리를 해야만 하는데 이 일만은 아무리 해도 익숙하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나 죽은 사람의 시신을 모으는 일은요. 다행이라 할지 그날 자살한 사람의 시신은 크게 손상이 없었습니다. 오른팔이 팔꿈치 아래로 잘려나간 걸 빼면 나머지 사진은 거의 그대로 붙어 있었죠. 하지만 유독 시신의 오른팔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전철 운행을 멈출 수가 없었기에 결국 오른팔은 찾지 못한 채 운행이 재개되었죠. 그 뒤로도 오른팔 수색은 이어졌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3주가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가 근무하던 도중 승객들에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물품 보관함 안에서 악취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도 물품 보관함 안에 누가 음식을 두고 가서 썩어버린 적이 몇 번 있었기에 이번에도 그런 것일 거라 생각했답니다. 역 밖에 있는 물품 보관함으로 다가가니 분명히 뭔가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A는 마스터키로 그 보관함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옷이 들러붙어 있는 오른팔, 팔꿈치 아랫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A는 토하고 말았습니다. 업무상 일이라면 각오하고 있으니 시체를 보는 것 자체는 참을 수 있어. 하지만 전혀 예상치도 못한 상황에서 시체, 그것도 한 부분만을 보고 나니 죽은 사람한테 미안하지만 도저히 못 참겠더라. 경찰 조사 결과 그 오른팔은 3주 전 투신 자살한 사람의 팔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물론 처음 발견한 A 입장에서는 그 두 사건이 연결되지가 않아 머릿속에서 혼란스러울 따름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오른팔을 보관함에 넣어둔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뭐죠? 아니 투신 자살을 했는데 그럼 이미 뛰어들 때부터 팔이 없었다는 얘기일까요? 그럴까요? 아니 범인을 못 찾았으면 그쵸? 그럼 본인이 직접 팔을 잘라서 넣어놓고 뛰어들었다는 건가요? 뭐야, 너무 끔찍하잖아. 그것도 이상하다, 그죠? 이상하죠. 어떻게 이거? 아니면 이게 투신 자살이 아니고 진짜 살인일 수도 있겠다. 누가 밀었어? 잘라놓고 밀었어. 팔을 잘라서 한쪽 팔을 못 쓰게 하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투신 자살인 척 밀은 거죠. 살인이니까 이거 가능했던 건가? 살인일 것 같아. 이 사람 아파하고 말고 끌고 가서? 어. 너무 끔찍하다 근데. 근데 살인이라고 해도 좀 이상한 게요. 굳이 팔을 왜 그걸 또 사물함에 왜 넣어놔? 원한에 의한 살인? 너무 싫어. 그래서 이 아까 얘기하신 그 A씨 있잖아요. A씨가 차라리 귀신의 장난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사람이 했다고 치면은 이게 살인이거나 본인이 직접 잘라도 어쨌든 너무 안 좋거든요. 자, 참여공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추리와 댓글을 기다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도 저희는 좀 끔찍한 결론밖에 안 나와서 여러분께 토스를 해야겠어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참여공포 함께 해봤습니다. 재밌는데요? 말 되게 들으니까 웃겨. 두 번째 사연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제목이 뭐죠? 제목
지도에서 사라진 집. 함께 추리해 보시죠. 20세기 일본 쇼와 시대 초기에 지어진 오래된 집 한 곳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 도쿄의 세타가야에는 실제로 지금까지 이 집이 국가 중요 문화재로서 남아있다고 합니다. 당시 그 집을 구입한 집안은 대대로 정부 관료를 배출한 엘리트 집안이었는데 이 집의 오래된 고풍적인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 구입했다고 합니다. 이 가족이 집을 구입했을 때에는 아무도 살지 않은 지 오래되었고 그냥 간단한 관리만 하고 있었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가족은 총 5명이었는데 조부와 남편, 부인, 그리고 딸 둘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에 장난 전화가 빈번히 오게 되었는데 딸 2명은 이미 시집을 가서 집에는 조부와 부부 셋만 남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모두가 잠들고 조용해진 밤 집에서 전화벨이 계속해서 몇십 번이나 울리게 되었는데 막상 전화를 받으면 전화에서는 아무 말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 사이 장난 전화가 걸려오면 수화기를 들고 바닥에 올려놓는 식으로 그 이상한 장난 전화가 걸려오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다시 시간이 흐르고 평소와 같이 무언의 전화가 걸려오는데 이번에는 수화기에서 뭔가 말하는 목소리가 처음으로 들려왔습니다. 남편은 일어나서 수화기를 다시 귀에다 가져댔지만 다시 아무런 소리나 말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기분이 나빠진 남편은 전화번호를 바꾸거나 전화국이나 경찰에 연락을 해서 장난 전화로부터 벗어내려 했지만 전화는 계속해서 걸려왔습니다. 나한테 앙심을 품은 사람이 있는 건가? 아니면 뭔가 집토가 안 좋은 건가? 하고 의심을 하는 등 정신적으로 지쳐버린 남편은 일단 신사로 가서 본인의 집에 불제를 부탁하는 등 영적 현상을 믿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이 집의 내력을 조사해보았다고도 합니다. 예전에 이 집에 엄청나게 집착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실종됐다던 여자 한 명이 있었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알 수 없는 장난 전화가 걸려왔고 주변에서도 귀신이 장난치는 집이라는 소문까지 돌아서 결국 이 집을 팔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집을 팔기로 결정한 며칠 뒤부터 이상한 전화는 거짓말처럼 멈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화가 멈춘 후 며칠 뒤 시집을 갔던 막내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망의 원인은 남편에 의한 타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뒤 막내딸의 유서를 본 가족, 그 장난 전화는 막내딸이 한 것이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부모님의 집으로 자주 전화를 걸었지만 가족들이 잘 받지 않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 사망한 막내딸은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린 것으로 밝혀졌고요. 몇 개월 후 남은 가족들은 집을 팔기로 한 계획을 철회하고 여전히 그 오래된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걸려오지 않았던 전화는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다시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이전 죽은 딸이 걸었던 그 전화가 완전히 같은 시간에 같은 수법으로 다시 걸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로 딸의 이름을 말하며 대화를 시도했지만 아무런 대답이나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냥 계속해서 방치했다고 합니다. 상대가 막내딸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딸은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통화를 녹음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평소와 같이 다시 장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은 바닥에 놓아둔 녹음기를 켜고 녹음이 시작된 것을 확인한 뒤 수화기를 옆으로 두었습니다. 침대에 누우니 중얼중얼하고 뭔가 말하는 것이 들려왔고 다음날 그것을 확인하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남편은 홀로 방에서 녹음기를 재생했고 거기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남편은 공포에 전율했다고 합니다. 그럴 리 없다. 그럴 리 없어. 이게 사실이라면 미쳐버릴 것 같아. 그 뒤 남편은 결국 집을 팔았고 남은 가족들과 집은 떠났는데 다른 가족들에게 그 녹음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집의 주인은 빈번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모두 알 수 없는 장난 전화로 고통받았다고 합니다. 소문에 의하면 새로 이 집을 구입한 주인이 집 내부 장식을 새로운 것으로 바꾸기 위해 그 전화가 있던 곳의 바닥을 벗겨보니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긴 머리카락이 대량으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 머리카락이 누구 것인지는 지금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부 장식 공사는 중단되었고 현재 그 집은 나라의 중요 문화재로서 보존되었다고 하고 사람은 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은 공식적으로 지도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 뭐죠? 진짜 뭘까요? 머리카락 나오는 거 진짜 끔찍하다. 머리카락 너무 싫고 전화 처음에 딸이라는 거 알았잖아요. 근데 딸이 죽었어.
근데 전화가 또 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해? 아니 그리고 그 남편은 죽였으니까 남편이 장난전을 칠 수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누구냐고 그럼. 그 아까 막 이 집에 집착이 심했다고 해가지고 네, 네. 죽은 여자애도 있다고 하니까 혹시 그 여자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사람인 것 같다. 사람인 것 같으세요? 전 사람이 아닐 것 같아요. 저도 사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네. 그렇게 집주인이 바뀌는데도 장난을 할 만한 끈기가 있고 시간과 체력이 남아도는 사람이 얼마나 그렇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있었다고 해도 정말 이상한 사람이겠죠. 그렇겠죠. 근데 또 공교롭게 머리카락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소행이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왜 하필 또 전화였을까? 그것도 궁금해. 아니 그러면 자기 모습 나와가지고 나가 이거 내 집이야 했을 텐데 그것도 아니라 일본이라서 예의 있게 하나 보다. 모시모시 피켓. 아니면 그 전화기 밑에 머리카락이 있었다는 거 보니까 이게 연결이 돼서 전화에 들어가 살고 있는 그 지니가 로션 램프에 있는 것처럼 좀 귀엽게 설명해서 그런데 하나도 무섭지 않아 지금. 그리고 이제 하나 제일 마지막 찜찜한 게 왜 이 아저씨가 가족들에게 이 녹음 내용을 얘기해주지 않았을까? 그게 조금 궁금해요. 이 내용이 뭐였을까? 그게 나올 줄 알았는데 진짜 계속 안 나오더라고요. 그쵸. 여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추리도 해봅니다. 딸의 그쵸. 목소리? 그 정도는 돼야 이게 사실이 없어라고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의 참여 공포 기다릴게요. 여러분의 댓글 저희는 기다리겠습니다. 네. 다음 참여 공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거 듣기만 해도 끔찍한 사건인데 대성리 단체 음독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이 또 하나 미스테리가 있는 게 이게 진짜 실화다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큰 사건인데 왜 그 아래에 안 나왔냐 이거지. 그쵸. 함께 하시죠. (1986년) 모 대학 모과 학생 20명이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대성리로 MT를 갔습니다. 전체 인원은 남자 14명, 여자 6명으로 구성된 이과의 학생들은 대성리의 한 민박집에 방 2개를 잡고 1박 2일 일정으로 MT를 계획했습니다. MT를 온 학생들은 신나게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놀고 즐기며 그들의 하루를 즐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MT를 온 대학생들이 술 마시고 노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민박집 가족들은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방을 비울 시간이 됐음에도 아무 인기척이 없자 민박집 주인 아줌마는 방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녀가 방문을 여는 순간 방 안에서 매캐한 암모니아 냄새가 진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명의 학생들은 모두 방 안에 널브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민박집은 방이 10여 개로 사건 당시 주인 부부와 자녀 2명 이외의 숙박 손님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역시 민박집 식구 외에는 별다른 용의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건은 20명의 학생들이 밤새 술을 먹고 기타 치며 노래를 부르고 새벽 내내 놀았다는 것인데 그 중에는 술에 취해 먼저 잠이 든 사람도 있고 끝까지 버틴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 일반적 추론입니다. 민박집 식구 외에 증인, 알리바이를 추궁할 대상이 전무후무한 것입니다. 경찰의 조사에서도 과 학생들이 MT를 온 첫날이 지나고 둘째 날 점심때쯤에 민박집 아주머니가 방문을 여는 순간 매캐한 암모니아 냄새가 가득했고 20명의 학생이 전부 한 방에 널브러져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현장을 가장 목격한 아주머니의 증언이었습니다. 국과수로 사체를 넘겨 전원 부검을 시행했지만 역시나 사인을 명확하게 찾지 못했죠. 납 중독, 청산가리, 카드뮴, 암모니아와 나프탈렌 정도의 물질 등이 부검 결과 나왔습니다. 외부에 상처나 싸운 흔적은 전혀 없었죠. 현장에 있었던 그들이 먹었던 건 소주와 막걸리인데 모두 검사해본 결과 아무런 의심할 만한 흔적이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막걸리는 동네 슈퍼에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고 막걸리 공장까지 수사한 결과 이렇다 할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죠. 일단 가장 유력한 용의자인 민박집 가족을 신문했지만 역시나 그들은 음독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인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화학물질이 결합해 인류가 발견하지 못한 치명적인 독소가 생성된 건 아닐까라는 의문도 있었지만 이 의문 자체가 수사 해결을 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마 경찰은 자살로 마무리한 것으로 기억을 하지만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 사건 역시 뚜렷한 동기와 원인을 찾지 못한 케이스입니다. 20명이나 사망했는데도 검색을 해봐도
뉴스조차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냥 도시괴담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뭐죠? 나 너무 힘들어. 이상한 점이 참 많은데 오. 결론은 이게 도시괴담일 수도 있다는 엔딩 멘트가 오. 살짝 힘 빠지긴 하는데요. 그러게. 일단 한번 우리는 추리를 해볼까요? 저는 아까 몸에서 뭐 청산가리, 카드뮴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래서 공기 중에 마시기만 해도 그냥 바로 즉사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오. 근데 여기서 좀 아이러니한 게 그럼 이 식구들은 왜 멀쩡한데? 그러니까 같은 죄송. 곳이었는데 아니면 그 방에서만 뭐가 나왔나? 막걸리나 마셨던 술에서는 검출이 전혀 안 됐다면서요. 그게 저는 계속 여러 번 읽어봤어요. 이거 진짜. 어려워. 어려운데요? 여러분 한번 추리해보세요. 참여공부니까 여러분은 어떤 결과를 왜 이렇게 된 건지 한번 맞춰주세요. 아니면 그냥 차라리 그냥 도시괴담인 게 나을 것 같아. 그쵸? 그냥 답이 없어요. 뭐 서치에도 안 나온 거니까 괴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요. 어느 때보다 더 활발한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과 의견, 청취 후기 보내주실 곳 이쪽이죠. mylazyBok 네이버닷컴으로 언제든지 열려있습니다. 점점 더 귀여워지시는 것 같아요. MILA. 네. 그쵸? 어떤 분이 또 이비유 톤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되게 음정이 없었나봐요. MY 이렇게 했나봐요. 이순 선생님인 줄.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점점 더 잔망스러워지는 함혜주님과 저희는 더 무서운 사연을 들고 다음에 돌아올게요. 네. 참여공포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정답이 있는 참여공포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히렌츠였습니다. 지금까지 함해주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미스테리 굿은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어디 가서 말하기 어려웠던 괴기한 경험, 친구에게 들은 귀신 이야기, 트라우마로 남은 정체 모를 형체 목격담, 혹은 귀신보다 무서웠던 사람 이야기도 좋습니다.